내 시어머니가 그 비싼 토지를 통째로 인수할 능력이 있다고? 허세도 정도껏 부려. 가난뱅이 주제에. 그 자리에서 저는 거짓말쟁이로 조리돌림 당했고 가난뱅이라고 개무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소한 줄만 알았던 우리 시어머니가 이 거대한 사기판을 뒤집어 엎을 진짜 주인공이라는 걸요. 거지 시어머니라 비웃던 그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및 댓글은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저에게는 계속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릴 활력소가 될 겁니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라는 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자리였나 싶었어요. 38이 된 지금 저는 육아 인플루언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10만 명 정도 되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 둘 키우며 알뜰하게 살고 있었죠. 별로 부끄러울 것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거울 속 제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께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배윤이, 우리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의 단정한 분이십니다. 늘 검소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지내시죠.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손주들 돌봐주시고 조용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분이 예전에 미래유통이라는 대기업 창업주의 부인이셨다는 걸요. 시아버지께서 20년 전에 돌아가신 후 어머님은 회사 지분을 정리하시고 조용히 사셨습니다. 유미나 동창회 간다며. 즐겁게 다녀오너라. 어머님은 늘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저를 배려해 주십니다. 저는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명품 하나 없이 동대문 시장에서 산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제 모습이 어머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머니, 제가 너무 수수하게 입은 건 아니죠? 아니다. 내가 제일 예쁘다. 마음 편하게 다녀와. 강남 고급 한정식집 VIP 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룸 안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동창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있었거든요. 샤넬백, 에르메스 스카프, 루이비통 구두까지. 저는 슬그머니 제 인조 가죽 가방을 의자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 유민이 왔네. 오랜만이야. 동창 하나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랑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애 이번에 미국 보딩스쿨 합격했어. 1년에 8천만 원 정도 드는데 뭐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는 여름휴가 몰디브 갔다 왔어. 수상 빌라에서 일주일 묵었는데 정말 환상적이더라.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년에 강릉 펜션에서 2박 3일 다녀온 게 전부였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유민이 너는 요즘 뭐해? 유튜브 한다며? 누군가 물었고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육아 콘텐츠 찍고 있어요. 구독자 10만 명 정도 되고요. 아, 그거 나도 봤어. 근데 광고 수익 별로 안 되지? 요즘 유튜브는 100만 명은 넘어야 돈 좀 된다던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강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고등학교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그땐 둘 다 평범한 집안 출신에 성적도 비슷했죠. 그런데 지금 민지는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구찌 드레스에 까르띠에 팔찌, 손에는 최신형 에르메스 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 언니들, 미안해요. 남편이랑 계약건으로 통화하느라 늦었어요. 민지는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 앉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인증샷이 가득했어요.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는다며 자랑했죠. 우리 남편이 성공미래 개발 CEO거든요. 정부 핵심 개발 사업 여러 개 진행 중이에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저도 같이 회의 다니느라 정신없어요. 동창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민지는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어요. 그러다 민지의 눈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유민아.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민지가 제 옆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차림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눈빛에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민이 너 육아 방송한다며? 나도 가끔 봐. 근데 좀 소박하더라? 아이들 옷도 그렇고 집 인테리어도 그렇고. 우리 집 인테리어 협찬이라도 해줄까? 우리 집 청담동 200평 아파트거든. 그 말에 주변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지야,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꾸밈 없는 게 우리 채널 콘셉트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그런 콘셉트는 좀 구시대적이지 않아? 사람들은 더 화려한 걸 원하잖아. 민지는 계속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다른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민지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유민이는 유민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잖아. 하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언니, 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민이도 이해하지? 우리 사이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대화 주제를 바꿨어요. 참, 언니들. 우리 회사에서 지금 특급 토지 분양 진행 중인데. 관심 있으신 분 있어요? 정부 핵심 개발 지역이라 발표 나면 가격이 최소 2배는 뛸 거예요. 동창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지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발 계획 발표할 예정이에요. 우리 회사는 미리 땅을 확보해뒀고 지금 선착순으로 분양 중이거든요.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인데 1년 안에 2억은 되실 거예요. 진짜?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 당연하죠. 우리 남편이 특별히 동창들한테는 프리미엄 구역 먼저 드린대요. 근데 물량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동창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유민아, 너도 관심 있어? 아, 근데 너희는 남편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니까 1억 원은 좀 부담스럽겠다. 미안, 내가 깜빡했네. 네 형편이 우리랑 어울릴 상황이 안 된다는 걸. 나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죠. 그 순간 옆에 앉은 동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민아, 너희 시댁이 옛날에 뭐 했다며? 미래 유통이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 맞다. 유민이 시댁이 예전에 미래 유통 창업주였다며? 근데 지금은 뭐해? 회사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정리했어. 아, 그럼 지금은 건물이나 자산 같은 거 있어? 잘 모르겠어. 민지는 또다시 깔보듯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 시어머니 돈 없어서 조용히 사시는 거 아니야?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남은 게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론 그 회사 나중에 망했다던데. 그래서 지금 빈털터리로 너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충분한 자산이 있으셨고 다만 검소하게 사실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재산 이야기를 밖에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민지야,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럼 증명해봐. 너희 시어머니가 진짜 부자라는 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순간이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민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제 유튜브 채널을 검색했어요. 그리고는 동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김치찌개 끓이는 영상이었죠. 언니들, 이거 보세요. 유민이 채널이에요. 근데 조회수 좀 보세요. 3,000회. 구독자 10만 명인데 조회수가 겨우 이 정도라고요?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콘텐츠가 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소박한 콘텐츠 안 봐요. 화려하고 자극적인 걸 원한다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채널은 진정성 있는 육아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조회수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변명하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민지는 계속 핸드폰을 넘기며 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배경도 그렇고 촬영 장비도 그렇고 다 구식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협찬해 드릴까요? 아, 근데 협찬료를 받으려면 최소 조회수가 10,000회는 넘어야 하는데.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야, 너무 그러지 마. 유민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차라리 그냥 무시당하는 게 나았습니다. 동정은 더 큰 모욕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지가 태블릿을 다시 꺼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토지 분양 건인데요. 여기 계약서 샘플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금만 2천만 원이에요. 나머지 8천만 원은 한 달 안에 납부하시면 돼요. 동창들이 진지하게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지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 땅은 정부 개발 예정지에서 500m 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개발 발표 나면 바로 옆 땅값이 평당 1,000만 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당 500만 원에 드리는 거고요. 정말 확실한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고? 민지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회사 대표가 누군데요? 정부 인사들이랑 다 친분 있어요. 이미 내부 정보 다 확인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한 동창이 계약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할게. 남편이랑 상의해서 이번 주 안에 계약금 넣을게. 저도 관심 있어요. 근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민지는 지도를 펼쳐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요. 식사가 나왔고 동창들은 음식을 먹으며 계속 토지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민지가 가끔씩 저를 쳐다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 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맞다, 유민아. 너희 시어머니 말인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뭐하고 사시니? 일은 안 하시고? 집에서 손주들 돌봐주고 계셔. 아, 그럼 연금이나 그런 거로 사시는 거네? 예전에 회사 크게 하셨다는데. 지금 남은 재산은 얼마나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유민아,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겨? 솔직히 말해봐. 너희 시어머니, 요양원 갈 돈도 없는 거 아냐? 내가 듣기론 말년에 사업 실패하셔서 빚만 잔뜩 남았다던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식탁 위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지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민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헛소문? 유민아, 요즘 세상의 정보는 다 공개돼 있어. 너희 시아버지
회사 청산 기록 찾아보면 다 나와. 빚 갚고 나니까 남은 거 별로 없었다더라. 그건 완전히 왜곡된 정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회사를 정리하시면서 모든 빚을 깔끔하게 정리하셨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충분한 자산을 남기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밖에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검소하게 사시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민지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시어머니는 민지가 손을 휘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내가 시어머니 감싸고 싶은 거.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 지금 너희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니들처럼 토지 투자 1억 원 할 여력이 있어? 없잖아. 주변 동창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눈빛, 우월감에 찬 눈빛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민아, 근데 진짜 너희 시어머니 여유 있으셔? 혹시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민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유민아, 솔직히 인정해. 너희 시어머니는 돈이 없어. 그래서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내가 유튜브로 번 푼돈으로 시어머니 용돈까지 드려야 하는 거 아냐? 참 기특하다, 진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렸고 물잔이 넘어갔어요. 모두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잘 들어. 우리 어머님은 당신 남편 회사 정도가 분양하는 그 토지, 통째로 인수할 능력은 있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데 낭비 안 하시는 거야. 더 이상 나랑 우리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마.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토지를 통째로 인수? 유민아, 너 지금 정신 나갔어. 그 토지가 얼마짜리인데? 관심 없어. 우리 어머님은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정유민. 너 지금 거짓말한 거지? 너희 시어머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죠? 토지를 통째로 인수한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정확한 재산 규모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핸드폰을 쥐고 떨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계속 왔어요. 확인하지 않았지만 무슨 내용일지 뻔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 경솔한 말 때문에 시댁에 누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손주들은 벌써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직 퇴근 전이었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일찍 왔네. 모임은 어땠니?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은 제 표정을 살피셨습니다. 얼굴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유민아, 너 아까 진심이었어? 정말 내 시어머니가 토지 인수할 수 있어? 유민이 화났을 때 한 말 같은데 우리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진짜면? 유민이 시댁이 예전에 대기업이었잖아. 민지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속지 마세요. 유민이가 허세 부린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만약 거짓말이면 유민이한테 사과받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제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민지의 조롱이 너무 심해서 이성을 잃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어쩌죠?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동창회에서 뭐 있었어?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민지의 조롱, 시어머니에 대한 모욕, 그리고 제가 충동적으로 한 말까지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민아, 그건 좀 심하게 나간 거 아니야?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도 정확히 모르잖아. 나도 알아. 근데 그 순간엔 정말 이해는 해.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확인하겠다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숨기면 나중에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유민아, 이제 말해볼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민지의 조롱, 어머님에 대한 거짓 소문, 그리고 제가 충동적으로 한 말까지요. 어머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으셨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허락도 없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께 피해가 갈까봐 무서워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유민아, 고개 들어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나섰다는 건 그들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건드렸다는 뜻이다. 내 말에 책임을 져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어머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일단 그 성공 미래 개발이라는 회사부터 알아봐야겠구나. 그 친구 남편이 대표라며? 네,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직접 나서실 필요는. 유민아, 내가 한 말은 이미 되돌릴 수 없어. 이제 2가지 길밖에 없다. 내 말이 거짓이 되거나 진실이 되거나. 저는 어머님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진실로 만들 생각이셨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어머니, 토지를 통째로 인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향하셨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서재는 시아버지께서 쓰시던 공간이었는데 어머님도 가끔 사용하셨어요. 어머님은 서류 캐비닛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유민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것을 정리해 두셨거든. 어머님은 파일을 펼치셨어요. 거기에는 부동산 목록, 주식 포트폴리오,
은행 계좌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다? 응. 다만 밖에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가족은 여전히 힘이 있단다. 어머님은 책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주소록을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손으로 쓴 이름들과 전화번호가 가득했습니다. 일단 건설업계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려봐야겠구나. 성공 미래 개발이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자. 어머님은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배윤희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혹시 성공 미래 개발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평판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전화를 끊으시고 메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거셨어요. 최 전무님, 저 배윤희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혹시 요즘 정부 개발 예정지 정보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옆에서 어머님의 통화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은 차례로 5명에게 전화하셨어요. 건설업계 인사, 금융권 지인, 부동산 전문가까지 모두 시아버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끊으신 어머님은 메모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유민아, 상황이 심각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공 미래 개발은 부실 회사야.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됐고 실제 개발 실적은 없어. 그들이 분양한다는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고 정부 개발 계획도 없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사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전형적인 토지 투자 사기야. 노후 자금 노리고 시니어들 속이는 수법이지.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친구들이 계약했다며? 계약금만 2천만 원? 네, 어머니. 오늘 모임에서 몇 명이 계약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해야겠구나. 그리고 내 말도 지켜야 하고. 어머니, 그럼 정말 그 토지를 인수하실 건가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 나는 정말 그 토지를 인수할 능력이 있거든. 저는 어머님을 다시 봤습니다.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 이렇게 당당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은 다시 전화를 들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배윤희입니다.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으신 어머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유민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리할게. 너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돼.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쟤 때문에. 괜찮다. 어차피 이런 사기꾼들은 언젠가 잡혀야 해. 내가 계기를 만들어준 거야. 저는 어머님께 깊이 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표정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가서 쉬어라.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일찍 외출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를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들 등원 준비를 시키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민지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민이 말 기억하시죠? 시어머니가 토지 통째로 인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확인해 봤는데 아무 연락도 없대요. 역시 허세였던 거예요. 다른 동창이 답장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유민이가 화나서 한 말인데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민지야, 유민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친구잖아. 민지가 다시 메시지를 올렸어요. 저는 거짓말이 싫어서 그래요. 유민이가 사과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회사 명예를 깎아내렸잖아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움직이고 계시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후 2시쯤 어머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진지하셨어요. 어머님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유민아, 앉아라.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서류를 펼치시며 말씀하셨어요. 박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야. 성공 미래 개발의 실체가 여기 다 나와 있어. 서류에는 회사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개발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설명하셨어요. 이 회사는 3년 전에 설립됐어. 대표는 내 친구 남편 맞지? 네, 어머니. 근데 실제 주주는 따로 있어. 여기 봐라. 어머님이 가리킨 곳에는 최영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어요. 이 사람이 배우야. 내 친구 남편은 그냥 앞잡이지. 최영수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머니? 어머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서류를 넘기셨어요. 일단 토지 문제부터 보자. 이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야. 해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정부 개발 계획서도 위조된 거고. 그럼 계약한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는 거네요. 그렇지. 계약금 2천만 원씩 받아놓고 나머지 돈까지 받으려고 압박할 거야. 못 내면 계약금은 뭘 쓰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동창들이 속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민지가 저를 무시했어도 다른 동창들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됐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일단 이 토지의 실소유주를 찾아야 해. 그 사람과 직접 협상해서 매입하는 거지. 그게 가능해요? 박 변호사가 알아봤어. 소유주는 팔의향이 있대. 다만 성공 미래 개발이 중간에서 방해할 거야. 어머님은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토지 실소유주와 접촉해서 직접 매매 계약을 맺는 것. 그러면 성공 미래 개발의 분양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 동창들의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근데 어머니,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박 변호사 추산으로는 50억 원 정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0억 원이요?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민아, 걱정 마라. 나는 그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 다만요? 어머님이 망설이셨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인터폰을 확인하셨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보였어요. 누구십니까? 배윤희 여사님 맞으십니까? 저는 최영수의 비서입니다. 잠깐 뵙고 싶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 사람이 최영수라는 사람 비서예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인터폰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여사님, 사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명함만 받아주십시오. 비서는 우편함에 명함을 넣고 떠났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민아, 일이 복잡해졌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최영수는 내 시아버지의 옛 동료였어. 아주 오래전에. 그럼 아는 사이시잖아요? 응. 하지만 좋은 관계로 끝나지 않았어. 내 시아버지가 회사를 키울 때 최영수는 배신을 했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영수는 원래 미래 유통의 상무였어. 내 시아버지 오른팔이었지. 근데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넘기고 돈을 받았어. 그 때문에 우리 회사가 큰 위기를 겪었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성공 미래 개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최영수는 배신 후에 여러 사업을 했어. 대부분 불법에 가까운 일들이었지. 토지 사기도 그중 하나고.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원한이 얽혀 있었던 거죠.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요? 토지 인수 포기하세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최영수가 나선다는 건 우리가 핵심을 건드렸다는 뜻이야. 어머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편함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명함에는 최영수 성공 미래 개발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민아, 내일 나는 토지 소유주를 만나러 갈 거야. 너는 평소처럼 지내고. 어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박 변호사도 같이 가. 걱정 마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과거까지 건드리게 될 줄은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약일까요? 다음 날 오전 어머님은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기다렸어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성공 미래 개발 관련 기사가 몇 개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개발 사업 참여, 지역 발전 기여 같은 거짓 홍보였죠. 오후 3시쯤 어머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유민아, 나야. 걱정하지 마. 토지 소유주 만나고 있어. 계약 진행 중이야. 어머니, 정말이요? 그럼 잘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목소리에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혹시 문제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저녁 때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어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은 지쳐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이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계약했다. 토지는 이제 우리 거야. 정말요? 어머니, 성공하신 거예요? 응. 내일부터 등기 절차 밟으면 돼. 일주일 후면 완전히 우리 명의가 되지. 저는 어머님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이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유민아,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를 떼어놓으시고 눈을 보셨습니다. 최영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토지를 가져가면 그의 사기 계획이 무너지거든. 그는 반드시 반격할 거야. 어머니,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 내가 한 말을 지켜야 하고 내 친구들도 구해야 하니까.
그날 밤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최영수가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어젯밤 거의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렸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집 밖에 차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최영수가 보낸 사람들이겠지.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아직은 안 돼. 그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하기 전까지는 증거가 없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어제 왔던 그 비서였어요. 어머님이 인터폰을 받으셨습니다. 또 왔습니까? 여사님, 최 사장님께서 오늘은 직접 오셨습니다. 1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어머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피할 수 없어. 어차피 만나야 할 사람이야. 유민아, 너는 안방에 있거라. 어머니, 혼자 만나시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민아,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위협적으로 나올 거야. 나 혼자 처리할 테니 안방에서 나오지 마라. 알겠지?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거실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음침했습니다. 어머님이 대답하셨어요. 최상무, 무슨 일로 왔습니까? 상무라니요. 지금은 이사입니다.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당신 직함에 관심 없습니다. 용것만 말하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어요. 역시 배 여사님은 직설적이시네요. 좋습니다. 저도 시간이 아까우니 바로 말씀드리죠. 여사님께서 삼도동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크죠. 그 토지는 제 회사가 분양 중인 땅입니다. 여사님이 가져가시면 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매입했어요. 최 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사님, 우리 좋게 해결합시다. 제가 그 토지를 다시 사겠습니다. 여사님이 지불하신 금액의 2배를 드리죠. 어떻습니까? 사고 싶지 않습니다. 3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최 상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저는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 협박이겠죠. 최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사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카드를 꺼내야겠습니다. 가방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게 뭡니까?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최 상무가 서류를 어머님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사님도 기억하시겠죠? 2006년 회장님께서 회사 부도를 막으려고 만드셨던 비자금 계좌입니다. 그건 50억 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돈을 여러 곳에 나눠서 숨기셨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으셨고요.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최 상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당시 상무로서 이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죠. 계좌번호, 거래 내역, 명의 차용 동의서까지요. 최 상무, 당신이 그 일을 주도했잖습니까? 우리 회장님을 부추긴 사람이 당신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 손에 있는 모든 서류에는 회장님 도장과 서명만 있습니다. 제 흔적은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 상무는 시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였죠. 최 상무,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사님께서 삼도동 토지를 제게 넘기시고 제 사업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는 영원히 묻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이 자료가 국세청과 검찰에 넘어갑니다. 여사님도 아시겠지만 비자금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유족인 여사님과 자제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상속세 탈루, 증여세 탈루까지 합치면 최소 20억 원은 추징당하실 겁니다. 어머님이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제가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참았어요. 최 상무, 당신은 정말 비열한 사람이군요. 비열하다니요. 저는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여사님께서 제 사업을 방해하셨으니 저도 대응하는 거죠. 당신 사업이라는 게 사기 아닙니까? 개발 제한 구역 토지를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파는 게 비즈니스입니까? 최 상무가 웃었습니다. 그건 여사님 판단이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변명입니다. 변명이든 뭐든 제 사업입니다. 여사님이 간섭할 일이 아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상무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사님, 사흘 드리겠습니다. 사흘 안에 토지를 넘기시든지 아니면 이 자료가 세상에 공개되든지 선택하십시오. 최 상무. 참 한 가지 더. 여사님, 며느리분이 동창회에서 큰 소리 치셨다죠? 토지를 통째로 인수하겠다고. 재미있더군요. 그 며느리분 때문에 여사님이 이렇게 곤란해지신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최 상무가 계속 말했어요. 제 생각엔 며느리분께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경솔한 말 한마디가 시댁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알아야죠. 우리 며느리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유민아, 다 들었구나.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문을 열어뒀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유민아,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내 말을 지켜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경솔하게 말해서.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한 건 나였어. 어머님은 테이블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드셨습니다. 최 상무가 놓고 간 복사본이었어요. 유민아, 이건 내 시아버지의 과거야. 회사가 어려웠을 때 살아남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지.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회장님은 나중에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돈을 기부하려고 계획까지 세우셨지.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머니,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일부는 상속세 내면서 신고했어. 나머지는 여러 곳에 나눠져 있지. 하지만 최 상무 말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떡해요? 토지를 돌려줘야 해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유민아, 미안하다. 어머니, 이번 일은 내가 도울 수 없을 것 같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말은 없던 일로 하자. 내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나는 토지를 최상무에게 넘길 거야. 어머니, 안 돼요. 그럼 민지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동창들은 어떡해요? 사기당하는 거 그냥 둬요? 유민아, 우리 가족이 먼저야. 내 시아버지의 명예, 우리 집안의 안전이 먼저라고. 어머님은 일어나셔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폭탄 발언이 결국 시댁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어머님까지 포기하게 만든 거였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곧 문자가 왔습니다. 유민아, 소식 들었어. 내 시어머니가 토지 계약했다며? 우리 회사에서 다 알고 있어. 근데 곧 돌려줄 거라더라. 결국 내가 거짓말한 거잖아. 동창들한테 어떻게 사과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거르시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저는 집안 분위기가 제 때문에 이렇게 무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에 초대장이 왔습니다. 민지가 보낸 거였어요. 이메일 형식의 화려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성공 미래 개발 3도동 프로젝트 완판 기념 및 투자 감사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이틀 후 저녁 7시 장소 반포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홀. 초대 명단에는 동창들 이름이 쭉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민지가 따로 문자를 보냈어요. 유민아, 꼭 와줘. 내가 와야 의미가 있어. 내 시어머니도 모시고 와. 우리 회사 대표님이 직접 인사하고 싶어 하셔. 저는 문자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초대가 아니라 공개 처형이었어요. 민지는 저를 모욕하기 위해 이 파티를 여는 거였습니다. 저는 초대를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유민아, 파티 온다며? 나도 기대된다. 유민이 시어머니는 안 오시나? 토지 인수한다던 분 맞지? 유민아, 너 때문에 우리 다들 궁금해 죽겠어. 솔직히 말해줘. 민지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언니들, 유민이 시어머니께서 결국 토지를 우리 회사에 돌려주시기로 하셨대요. 유민이가 거짓말한 거였죠. 파티 때 공식 사과받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파티 가지 마. 그냥 무시해. 근데 오빠 계속 피할 순 없잖아. 어차피 동창들한테 사과는 해야 해. 사과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그 자리에 갈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기로요. 제가 벌인 일이니까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시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기로 했어요. 파티 당일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비록 명품은 아니지만 제일 괜찮은 옷으로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유민, 당당하게 가.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민지가 사기꾼인 것도 사실이야. 당당해. 하지만 막상 호텔에 도착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크리스탈홀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창들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시니어들이었어요. 입구에서 민지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유민아. 왔네. 어서 와. 민지는 샤넬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승리자의 모습이었죠. 저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응, 왔어. 시어머니는? 안 모시고 왔어?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아, 그래. 편찮으시긴 뭐가 편찮으셔. 창피해서 못 오시는 거지. 주변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자. 내 자리 특별히 준비했어. 홀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성공 미래 개발 3도동 프로젝트 완판 기념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한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동창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호기심, 비웃음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유민아, 여기 앉아.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민아,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때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성공 미래 개발 3도동 프로젝트 완판 기념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크린에 토지 조감도가 떴어요. 개발 예상도 수익률 그래프도 보였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59자가 완판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1년 후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저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민지 대표님의 남편이시자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신 강태준 대표님입니다. 무대에 정장 입은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민지가 무대로 올라가 남편 팔짱을 꼈습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투자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개발 발표는 석 달 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태준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아시겠지만 며칠 전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유민 씨, 무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민지가 무대에서 손짓했습니다. 유민아, 올라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정유민 씨는 저희 회사 프로젝트에 대해 오해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시어머니께서 이 토지를 통째로 인수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태준이 계속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정 씨의 시어머니께서
저희 회사에 연락하셨습니다. 토지를 다시 돌려주시겠다고요. 결국 허세였던 거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지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유민아, 미안한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과해. 내가 거짓말로 우리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아직도 변명하려고? 그때 홀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와 강태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 오셨네요. 여러분, 소개합니다. 저희 회사의 큰 어른이시자 이사님이신 최영수 이사님이십니다. 최상무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최상무가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차갑고 승리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최상무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회사의 이사로 있는 최영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어요. 정유민 씨, 제가 며칠 전 당신 시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아주 현명하신 분이시더군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상무가 계속했어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를 본받으세요.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말고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민아, 이제 말해. 내가 거짓말했다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과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홀에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동창들, 투자자들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즐기는 눈빛으로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토지를 인수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민지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하니까 훨씬 낫네. 그럼 이제 내려가.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사람 시어머니 옛날에 돈 많았다던데 지금은 다 날렸나 봐.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거나 허세 부리는 집안인가 봐.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와인이 돌았어요. 사람들은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유민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민지야, 너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알아?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야. 정부 개발 계획 같은 거 없어. 너희가 사람들 속이고 있다고. 민지가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조사해봤어. 너희 회사는 부실 회사고. 유민아. 민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이미 계약은 다 끝났고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 너 같은 패배자가 뭘 해도 안 바뀌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내 시어머니도 결국 우리한테 굴복했잖아. 인정해, 유민아. 너희는 졌어. 민지는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참았어요. 정말로 진 걸까요? 정말로 끝난 걸까요? 파티가 끝나고 호텔을 나올 때 저는 주차장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어둡죠. 저는 차에 타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어머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유민아, 어디 갔다 왔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어머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파티 갔다 온 거지? 어머니, 어떻게? 민지가 초대장 보낸 거 알고 있었어. 내가 혼자 갈 줄도 알았고. 어머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품에 안겨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경솔하게 말해서 어머님까지 이렇게. 어머님이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유민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잖니. 하지만 어머니가 토지를 돌려주셔야 하잖아요. 제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떼어놓으시고 눈을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유민아, 누가 토지 돌려준다고 했니? 저는 어머님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최 상무가 오늘 파티에서 최 상무가 뭐라고 하든 나는 토지 안 돌려줘. 절대로. 하지만 비자금 문제는 어떡하세요?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님의 미소였어요. 유민아, 나는 이틀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준비하고 있었어. 어머님은 저를 서재로 데려가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최 상무가 가진 비자금 자료는 위조야. 박 변호사가 확인했어. 시아버지께서 실제로 만드신 계좌와 최 상무가 보여준 계좌가 달라. 정말요? 응. 최 상무는 진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협박용으로 조작한 거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둘째, 나는 최 상무와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어. 협박하는 내용, 사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다 담겨 있지. 어머니, 어떻게? 내 시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실 때 쓰시던 녹음펜이야. 최 상무는 내가 녹음하는 줄 꿈에도 몰랐을 거야. 어머님은 세 번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셋째, 토지는 이미 내 명의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신탁계약이야. 나는 3일 전에 이 토지를 미래유통홀딩스 산하노인 복지재단에 신탁했어. 법적으로는 재단 소유지.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성공 미래 개발이 분양한 계약은 전부 무효가 돼. 왜냐하면 그들이 분양할 권리가 없거든. 토지 주인은 재단이니까. 어머니, 그럼 동창들의 계약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 불법 계약이니까. 저는 어머님을 다시 봤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사시던 분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그럼 왜 파티 전에 말씀 안 하셨어요? 저 혼자 그렇게 창피당하게. 어머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유민아. 하지만 최 상무를 방심시켜야 했어. 그가 우리가 포기했다고 믿어야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든. 실수요? 응. 오늘 파티에서 그들은 사기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했어. 투자자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말이야. 어머님은 노트북을 켜셨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파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박 변호사가 사람을 보냈어. 파티장에 숨어서 전부 촬영했지. 최 상무가 나를 협박한 내용,
강태준이 거짓 개발 계획을 발표한 내용 다 증거야.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시계를 보셨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기, 협박, 위조 문서 작성죄로. 동시에 기자회견도 열 거야. 기자회견이요? 응.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 사기의 실태를 알려야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는 어머님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유민아,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한 거고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대신 희망찬 꿈을 꿨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정장을 차려입으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집으로 왔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여사님, 준비 다 됐습니다. 10시에 검찰청에서 만나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떠나고 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유민아, 오늘 나랑 같이 갈래? 네, 어머니. 같이 갈게요. 우리는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민아, 오늘 일이 끝나면 한 곳 더 가야 해. 어디요, 어머니? 파티장이야. 최 상무가 오늘도 투자자 미팅을 연다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경찰도 동행할 거야. 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자료를 모두 넘겼습니다. 담당 검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오늘 중으로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반포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경찰 2명이 함께했어요. 호텔 컨퍼런스룸에서는 새로운 투자 설명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상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참석자는 30명쯤 됐습니다. 대부분 노년층이었죠. 최 상무가 저희를 발견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 여사님, 여기는 무슨 일로? 어머님이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투자 설명회라며? 나도 듣고 싶어서 왔어요. 최 상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도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님이 참석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배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 상무가 소리쳤습니다. 배 여사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나가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기입니다. 삼도동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고 정부 개발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무가 다가왔어요.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어머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토지 대장, 도시 계획 문서, 그리고 이 토지의 실소유주 서류요. 최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토지는 현재 미래유통홀딩스 산하노인 복지재단 소유입니다. 3일 전에 신탁 계약이 완료됐죠. 따라서 성공 미래 개발의 분양 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참석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계약이니까요. 최 상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배 여사님, 당신 지금 영업 방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때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영수 씨,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 협박, 위조문서 작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동행하시죠. 최 상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강태준 씨도 계십니까? 강태준이 뒤쪽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했어요. 강민지 씨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민지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컨퍼런스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투자자들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고 호텔 직원들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참석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박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환불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명함 여기 두고 갑니다. 우리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취재진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짧게 브리핑하셨습니다. 오늘 시니어 대상 토지 사기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법률 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기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어머님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당당하고 품위 있는 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민아, 내 폭탄 발언 덕분이야.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최 상무의 꼬리를 잡을 기회가 없었을 거야. 어머니, 너는 우리 가족을 지킨 영웅이야. 고맙다, 유민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뉴스는 성공 미래 개발 사기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영수와 강태준은 구속됐고 민지는 석방됐지만 공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하나둘 계약금을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하던 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유민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 유민아, 내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 계약금 전부 돌려받았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유민이, 나 정말 부끄러워. 내가 사기라고 말했을 때 믿었어야 했는데.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아, 언니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이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 동창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민아, 나 선영이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물론이지, 언니. 언제든 좋아. 며칠 후, 저는 동창 5명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빠진 모임이었어요. 동창들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유민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민지 말만 믿고 너를 무시했어. 파티 때 무대에 세운 것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들,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민지와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근데 유민아, 내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더라.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신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분이셨어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유민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내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당연하지. 어머니도 언니들 걱정 많이 하셨어. 다음 주 동창들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성껏 차와 과일을 준비하셨어요. 동창들은 어머님께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평생 모은 돈 다 날릴 뻔했어요. 어머님이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어요. 한 동창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어머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됐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동창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이런 투자 사기 이야기가 들리면 꼭 조심하라고 알려주세요. 특히 노인분들한테요. 그게 제일 큰 보답입니다.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동창들은 하나씩 인사를 하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과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민아, 너 요즘 유튜브는 어떻게 되고 있니? 아, 어머니. 요즘 조금 쉬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말이야, 이번 일을 콘텐츠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물론 우리 이야기를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시니어 대상 사기를 조심하라는 교육 콘텐츠 말이야. 내가 육아 인플루언서잖아.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게. 저는 어머님의 아이디어에 눈이 번쩍 떴습니다. 어머니,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머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 재능을 좋은 곳에 써라. 조회수나 구독자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보이스피싱, 토지 사기, 건강식품 사기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였어요. 어머님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실제 경험담을 나누시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평소의 10배로 늘었어요.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이네요. 부모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거든요. 유미님, 이런 콘텐츠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 채널 구독자는 한 달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고 제의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제품만 소개하기로요. 한 달 후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유민아, 나 민지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께 의견을 물었어요. 유민아, 내 마음대로 해라. 용서하든 안 하든 내 선택이야. 어머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민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지를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수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유민아, 와줘서 고마워.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지야, 어떻게 지내? 남편이랑 이혼했어. 재산도 다 날렸고, 지금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유민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교만했어. 돈과 명품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다 잃고 나니까 알겠더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민지야, 너를 무시하고 내 시어머니를 비웃은 거 정말 후회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냥 사과라도 하고 싶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를 보니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성장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상처는 남아있어. 쉽게 용서할 순 없어. 알아, 유민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어.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고 살자. 나중에,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마워, 유민아. 완전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한때는 친구였잖아. 민지와 헤어진 후 저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님이 손주들과 놀고 계셨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 웃으셨어요. 유민아, 민지 만나고 왔구나. 어땠니? 괜찮았어요, 어머니. 제 마음도 정리됐고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했어, 유민아.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어머니야말로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어머니께 너무 많이 배웠어요. 우리 서로 배운 거지. 나도 내게서 많이 배웠어. 어머니가 저한테서요? 응. 용기 말이야. 내가 폭탄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조용히 살았을 거야. 내 용기가 나를 움직이게 했어. 저는 어머님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그리고 저.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평범한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였어요. 영상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평범한 삶이 부끄러웠어요. 명품도 없고 해외여행도 자주 못 가고 화려하지 않은 삶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영상은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공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3개월 후 어머님은 노인복지재단을 통해 삼도동 토지를 개발했습니다. 사기 분양지가 아니라 진짜 시니어 복지시설로요. 노인 주간 보호센터, 실버 카페,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입주 비용은 무료였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동창들도 왔고 언론도 왔어요. 어머님이 테이프를 끊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설은 사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르신들께 진짜 행복을 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서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과 저는 옥상에서 별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지만 몇 개의 별은 보였어요. 유민아, 너 기억하니? 내가 폭탄 발언한 날 밤. 네, 어머니. 기억해요. 그때 나는 무서웠어. 과거가 드러날까봐,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하지만 내 덕분에 용기를 냈어. 어머니, 유민아,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이어서. 저는 어머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님 며느리가 되어서 영광이에요.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유민아. 우리는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우리의 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무료한 삶의 활력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